20분으로. 이명 변호사입니다. 이미 앞에서 그 많은 소추 사유와 중대성 부분도 상당히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좀 워낙 그 역사적인 사건이고 해서 제가 그 준비한 부분을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는데 20분을 넘지는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우리가 국가와 헌법의 존재 목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국가라는 혼자로서 작업하기 어려운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최고의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죠. 국가가 사적 권력에 의해서 사익에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는 공직을 통해서 활동하며 공직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파악됩니다. 헌법의 목적은 바로 그 공직의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2004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지휘와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존수하여야 하면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대통령 파면 사유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의 한 표현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 권력분립주의,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의 원리,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같은 자유주의의 요소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의회주의,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와 같은 민주주의 요소의 혼합체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공직자의 권력 남용과 헌법질서의 손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탄핵심판 절차가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질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하여 두 가지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기서 말하는 법치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를 포함한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 등 국정의견이 있어도 자신이 직접 결정한 것이고 문체부 장차관도 결국 자신이 임명한 것이고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 세계일보 언론 탄압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지시한 바가 없고 세월호 사건에서도 임명구조에 자신이 책임이 없다라는 형식적 논리에 입각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과연 피청구인이 그러한 직무 관련 행위들이 실질적 법치주의, 즉 인권 보장과 정의의 요청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 법치주의로 도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이것이 헌법재판으로서 탄핵심판 절차에 부합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시장경제질서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합성어이고 자유주의의 개념에서 개인의 어떤 사적 자치와 재산권 보장 그리고 시장경제질서라는 것은 본질적인 영역입니다. 2004년 탄핵 결정이 인용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경제질서가 위반이 됐다라고 하면 국가 권력이 사적 자치에 입각한 기업의 자유와 창의 어떤 시장 질서 영역에서 근본적인 헌법 위배를 한 것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유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라는 것은 2004년 결정을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면
그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 파면 사이의 기준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는 그런 법리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행하는 행위,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국익에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 국정을 성실히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도저히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보아야 한다. 이런 예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의 본 사건이 다 해당이 되지만 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보다도 행위 유형이 더 포괄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사인의 국정농단 조장 방조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추 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위들은 다음 규정을 위배하였습니다.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67조 1항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 원칙,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제도, 헌법 66조 2항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헌법 제69조 헌법 준수 의무, 국가공무원법 56조 법령 준수를 통한 성실 의무, 제60조 비밀 엄수 의무 및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선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헌법 해석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하며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여 권력을 위임한 경우에는 대통령 자신의 책임과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국정을 행하라는 그 명령을 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오랜 친분 관계인 최순실에게 지속적으로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국정에 적극 관여하였는데 그러한 적극적 능동적인 행위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저촉된다라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체부에 관련된 그 공무원 인사들을 보면 이것은 최순실이 의도하는 대로 특정 사인들이나 사조직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을 추천하고 피청구인이 가감없이 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이것이 피청구인의 고위공직자 임명권 행사를 좌지우지하거나 거기에 실질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부인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따르면 탄핵사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고의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서 보면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서 자질보다는 최순실의 지인이라는 주관적 고려가 앞섰으며 객관적으로 자의적인 임명권 행사임이 명백한 것은 그 공무원들이 지금 모두 구속 기소되어 최순실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고 또 공직자들이 직무에 관련하여 하나같이 최순실의 이권과 특혜 제공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그러한 과실 유무가 판단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해도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제도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 범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체부의 노태강, 전재수, 문화체육부 관광부의 1급 공무원 일괄 사표와 선별 수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 제7조 2항 직업공무원 제도, 헌법 제78조 공무원 임명권,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헌법 제69조 헌법 준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신분에 반한 신분 조치의 금지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에 따른 법에 따른 적법 절차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적법 절차가 전혀 없이 노태강, 진재수는 좌천되거나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1급 공무원인 경우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특히 평등 원칙이 모든 국가 권력이 행사해야 할 기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 1급 공무원에 대한 일괄 사표 선별 수리의 이유는 블랙리스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집행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적인 것이고 법률상 직권 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입니다. 신임을 배신한 정도의 중대한 위법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피청구인의 공무원 임명권 행사는 공무원들을 특정 권력자나 위정자 혹은 그들의 비선 실세에 봉사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조장하고 공직사회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공직으로 상징되고 활동하는 국가 자체의 쇠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위임해준 주권자의 신임과 선의를 배신하고 공공선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이권에 국정을 동원하는 것임으로써 공직으로 존재하는 국가 자체의 존립의 정당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의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에 대한 권한 남용 및 특혜 제공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모금, 롯데그룹의 추가 출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을 전후한 특혜 조치,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WK에 관련된 권한 남용, 사기업 인사 개입에 따른 권한 남용 행위, KT에 대한 이동수 신혜성 취업 관련, CJ 임미경 부회장 관련 행위를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음 규정을 위배하였습니다. 헌법 제15조 영업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3조 1항 재산권, 헌법 제119조 1항 시장경제질서, 헌법 제37조 2항 법률유보원칙,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헌법 제69조 헌법준수 의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제324조 강요, 형법 제129조 뇌물,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 제공, 뇌물에 관해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 제2호. 이러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는 기업에 대해서 강요한 것이고 이러한 강요된 행위의 특징이 이 사건에서 면밀히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전을 실제로 출연한 기업들의 증언에서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GS그룹의 허창수 회장은 미르하고 K스포츠는 청와대의 요청을 우리 기업이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진그룹 김재호는 다들 난감해하면서도 대통령이 질책을 하여 경제수석이 시급히 진행을 하는데 이거 뭐 선택의 여지가 있겠느냐라고 진술하였고 두산그룹의 김병수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챙기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자 입장에서 출연하기 어렵다고 봐야지 않겠느냐. 아모레퍼시픽 백정기는 현실적으로 출연을 거부하기 어렵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CJ의 손경식 회장은 피청구인이 직접 조은동 경제수석을 통해서 CJ그룹의 이미경 부사장의 사퇴를 종용하였고 이에 이미정 부장령이 회사의 실무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러한 특정 기업의 경영자 퇴진 요구는 군부 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요구에 얼마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경제행정 관료들이 경제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벌기업에게 이러이러한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식과 사회통념에도 부합합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중소기업 등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을 시켜 특정한 요구나 요청을 사기업에 한 것 자체가 지니는 헌법적 문제를 전혀 인식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민간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이 피청구인의 그러한 행위를 면책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이권을 위해서 기업에 대한 출연 요청, 인사청탁, 용역 제공 청탁 등을 한 것에 자신이 어떤 이득을 취했느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를 경제수송을 통해 하였다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자유시장 경제 등의 정면을 위반되는 것으로 자유민족 기본질서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위배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설령 자유민족 기본질서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2004 헌나 2일 결정이 예시한 바와 같이 대통령이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고 양 재단이 국가 예산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상황에서 이 점은 청구인의 2017년 2월 22일자 준비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히 국익을 반하는 활동을 한 것이 명확하므로 2004 헌나 2일 결정이 말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정도의 중대한 위법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정 평가는 특히 CJ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 요구에 타당합니다. 이는 적나라한 권력 남용 행위로서 전형적인 국가조직을 이용한 국민 탄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피청구인이 앞장서서 사기업의 임원의 직업의 자유와 사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 맡은 신임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일보에 관련된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21조 1항 언론의 자유,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전문의 자유민족 기본질서,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및 69조의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비판적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청와대 비서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 김영환 수석의 비망록 2014년 7월 15일자 메모를 보면 피청구인은 시사저널 일요신문에 대해서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와 그 이후에 피청구인이 국기문란 발언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청와대의 비서진들이 동원한 세계일보에 대한 언론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과연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개별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청와대 그 비서진들의 언론에 대한 탄압 행위를 귀속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라는 조직 자체가 피청구인의 수족과 같은 기관이고 일사불란하게 피청구인의 지시와 의중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참고로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보면 대통령이 부하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고 탄핵 소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personally and through his close subordinates 이렇게 부하 직원의 행위를 통해서도 법 위반을 한 것을 직접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언론 내용에 대한 탄압 행위는 능동적, 적극적, 계획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위반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경우로서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저버린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월호와 관련하여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직책 성실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서 이용구 변호사께서 상세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명권 보호 의무와 마찬가지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가 왜 심판 대상 기준으로 작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선서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69조의 선서 규정은 단순히 어떤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취임하면서 국민에게 직접 약속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그 닉슨의 탄핵 소추라든가 클린턴의 탄핵 소추라든가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 선서 위반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사건에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 문제였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실패를 대통령의 어떤 성실수행 의무로 의율하기는 어려웠지만 이 케이스는 구체적 개별적인 아주 특수한 그 국가 재난의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어떤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것이 실제로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생명보호 의무와 마찬가지로 성실한 직책 의무 수행도 재판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보면 어느 하나도 대통령의 파면 사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은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하였듯이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아주 낮게 추락하였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요구를 하였고, 그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국회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이 사건 탄핵 소추 의결을 하였고, 거기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여당 의원들도 동참하였습니다. 당시 이미 검찰이 피청구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수많은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고, 그 증거들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충분히 현출되고 많은 증인 신문도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정치적 당락이나 아니라 순수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실어 나른 것이고 탄핵 소추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고, 이미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고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라는 어떤 판단 기준을 적용을 하였다면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국민들의 신임에 대한 배신 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기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2009년에 뉴욕 대학의 베리 프리드만 교수가 The Will of the People이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200년 동안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의사에 맞는 판결들이었고, 그것이 또 정치적 헌법재판으로서 연방 대법원이 가야 될 옳은 길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같이 고려하셔서 이 사건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들이 직무에 관련하여 하나같이 최순실의 이권과 특혜 제공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그러한 과실 유무가 판단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해도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제도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 범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체부의 노태강, 전재수, 문화체육부 관광부의 1급 공무원 일괄 사표와 선별 수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 제7조 2항 직업공무원 제도, 헌법 제78조 공무원 임명권,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헌법 제69조 헌법 준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신분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에 따른 법에 따른 적법 절차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적법 절차가 전혀 없이 노태강, 진재수는 좌천되거나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1급 공무원인 경우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공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특히 평등 원칙이 모든 국가 권력이 행사해야 할 기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 1급 공무원에 대한 일괄 사표 선별 수리의 이유는 블랙리스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집행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적인 것이고 법률상 직권 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입니다. 신임을 배신한 정도의 중대한 위법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피청구인의 공무원 임명권 행사는 공무원들을 특정 권력자나 위정자 혹은 그들의 비선 실세,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 제도, 헌법 66조 2항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헌법 제69조 헌법 준수 의무, 국가공무원법 56조 법령 준수를 통한 성실 의무, 제60조 비밀 엄수 의무 및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선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헌법 해석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재판 규범으로서 기능하며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여 권력을 위임한 경우에는 대통령 자신의 책임과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국정을 행하라는 그 명령을 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오랜 친분 관계인 최순실에게 지속적으로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국정에 적극 관여하였는데 그러한 적극적 능동적인 행위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저촉된다라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체부에 관련된 그 공무원 인사들을 보면 이것은 최순실이 의도하는 대로 특정 사인들이나 사조직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을 추천하고 피청구인이 가감없이 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이것이 피청구인의 고위공직자 임명권 행사를 좌지우지하거나 거기에 실질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부인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따르면 탄핵사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고의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서 보면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서 자질보다는 최순실의 지인이라는 주관적 고려가 앞섰으며 객관적으로 자의적인 임명권 행사임이 명백한 것은 그 공무원들이 지금 모두 구속 기소되어 최순실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고 또 사적 자치에 입각한 기업의 자유와 창의 어떤 시장 질서 영역에서 근본적인 헌법 위배를 한 것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유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라는 것은 2004년 결정을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면 그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 파면 사유의 기준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는 그런 법리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행하는 행위,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국익에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 국정을 성실히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도저히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보아야 한다. 이런 예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의 본 사건이 다 해당이 되지만 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라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도 행위 유형이 더 포괄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사인의 국정농단 조장 방조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추 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위들은 다음 규정을 위배하였습니다.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67조 1항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 원칙,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 권력분립주의,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의 원리,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같은 자유주의의 요소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의회주의,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와 같은 민주주의 요소의 혼합체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공직자의 권력 남용과 헌법질서의 손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탄핵 심판 절차가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질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하여 두 가지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기서 말하는 법치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를 포함한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 등 국정 의견이 있어도 자신이 직접 결정한 것이고, 문체부 장차관도 결국 자신이 임명한 것이고,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 세계일보 언론 탄압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지시한 바가 없고, 세월호 사건에서도 인명구조에 자신이 책임이 없다라는 형식적 논리에 입각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과연 피청구인이 그러한 직무 관련 행위들이 실질적 법치주의, 즉 인권 보장과 정의의 요청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 법치주의로 도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이것이 헌법재판으로서 탄핵심판 절차에 부합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시장경제질서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합성어이고, 자유주의의 개념에서 개인의 어떤 사적 자치와 재산권 보장, 그리고 시장경제질서라는 것은 본질적인 영역입니다. 2004년 탄핵 결정이 인용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경제질서가 위반이 됐다라고 하면 국가 권력이 20분으로. 이명 변호사입니다. 이미 앞에서 그 많은 소추 사유와 중대성 부분도 상당히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좀 워낙 그 역사적인 사건이고 해서 제가 그 준비한 부분을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는데 20분을 넘지는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우리가 국가와 헌법의 존재의 목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국가라는 혼자로서 작업하기 어려운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최고의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죠. 국가가 사적 권력에 의해서 사익에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는 공직을 통해서 활동하며 공직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파악됩니다. 헌법의 목적은 바로 그 공직의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2004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지휘와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하면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대통령 파면 사유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의 한 표현입니다. 이는